안녕하세요.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온라인 수업 2장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요 CO2 화학종이 물에 녹을 때 어떻게 다른 화학종으로 바뀌는지, 그리고 그때의 평형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. 자, 오늘 요 이산화탄소 화학종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보고, CO2가 가지는 화학종의 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, 그리고 그 분율이 pH에 따라서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 먼저 요 CO2랑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 그리고 탄산 이온으로 바뀌게 되죠. 자, 이런 물에 용해되는 CO2는 그리고 그때 생성되는 주 화학종은 pH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. 그 내용을 오늘 알아보게 되겠는데, 먼저 이 이산화탄소를 수업 시간에 우리 자세하게 필기를 했는데, 요 CO2가 가스 상태에서 물에 녹게 되면 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, 그리고 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는 탄산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그때 요 이산화탄소, 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탄산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하나의 CO2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의 CO2는 우리가 이온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그 탄산을 따로, 그리고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따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온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, 즉 대기에서 물로 막 들어왔을 때, 그때 이온화되기 전의 토탈 이산화탄소를 CO2로 표기를 하고, 그래서 우리는 화학종을 CO2 그리고 HCO3- 탄산소 이온, 그리고 CO3- 탄산 이온, 이 세 가지의 화학종에 대해서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.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이 교재에서 나오는 CO2는 이온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산화탄소의 물에서의 화학 반응식과 그리고 평형상수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. 자, 여기 CO2는 물에 이온화되지 않은 CO2를 나타내죠. 그리고 탄산소 이온이 나오고, 요 K는 평형상수로서 K로 정의되는데, 특별하게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A1을 붙입니다.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고, 그리고 두 번째 탄산수소 이온이 또 다른 H+를 나타낼 때, 그때는 우리가 A2로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.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평형상수 KA1, KA2 이 값을 기억해두면 여러 가지 유용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우리들이 세 가지의 화학종에 대해서, 첫 번째 CO2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 그리고 CO3 그러니까 탄산이온, 각 화학종의 분율을 알파로 표현을 합니다. 자, 이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, 요 알파라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몰 분율로 나타냅니다. 즉 분율이라는 것은 다른 분율이 아니라 몰 분율로서 나타냅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경우, CO2는 전체 화학종이죠. CO2랑 또 탄산소 이온이랑 탄산 이온 전체에서 이렇게 CO2가 얼마만큼의 몰 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요 알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내용이 이런 몰에 나와 있는 각 화학종의 농도를 이렇게 KA1과 그리고 KA2 값을 가지고 이 식에 대입을 해서 모두 요 항을 H 플러스 수소 이온 항과 그리고 상수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HCO3- 요 값은 여기에 있죠. 자, 여기에 HCO3- 있죠. 자, 요 값을 H 플러스랑 그 CO2, 그 KA1 값으로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, 자, 요 식이 이렇게
바뀌겠죠. KA1식이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쪽에 나오는 CO3-이가 탄산이온, 이 항을 K2항으로 정리를 해서 이 식에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. 즉 알려진 KA1과 KA2항을 각각의 변환을 해서 알파 CO2항에 다 넣게 됩니다. 자,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앞에서 나왔던 식이랑 동일한 식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식에서 보시게 되면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유도를 했고, 자, 이 식에서 맨 마지막에 HCO3- 항을 다시 한 번 더 KA 항으로 여기 HCO3- 항을 한 번 더 KA 항으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식을 자세하게 보면 여기 CO2 있죠? 또 여기 CO2 있죠? 여기 CO2 있죠? 또 여기 CO2 있죠? 다 CO2가 다 각 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CO2를 서로 나눠줌으로써 다 없앨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항을 요 항으로 각각을 4개의 항을 다 나눠주게 되면 결국 요 CO2의 몰 분율이라고 하는 요 알파 CO2 값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H항으로, 즉 수소이온 항으로 정리가 됩니다. 그리고 요 KA1과 KA2는 당연히 상수죠. 자, 그래서 수소이온의 농도의 함수로서 요 알파 CO2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. 자, 위와 동일한 계산으로 우리가 그런 탄산수소 이온도 알파 HCO3-도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. 자, 이거는 탄산수소 이온의 몰 분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정의에 의해서 식을 앞에서 나왔던 KA1 그리고 KA2 식을 각각 대입하면, 그리고 앞서 했던 계산과 동일하게 치환을 시키면 동일하게 H 플러스 항, 그리고 H 플러스, H 플러스, 나머지는 다 이렇게 상수항으로 정리가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요 알파 CO3- 이가 같은 경우도, 탄산이온 같은 경우도 몰 분율의 정의가 나오죠. 자, 몰 분율의 정의에서 앞서 했던 동일한 계산을 반복하게 되면 다 동일하게 K항과 그리고 수소이온의 항으로 모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각 화학종의 몰 분율을 모두 알아내고 각 항의 몰 분율은 수소이온의 함수로서 다 정의가 됩니다. 그 말은 우리가 KA1과 KA2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그 값들은 고정되어 있죠. 고정되어 있는 값에서 우리가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바꾸면, 다른 말로 하면 pH는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이온의 농도죠. 즉, 우리가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pH를 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.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을 농도를 쭉 바꾸면서 우리가 각 화학종의 이런 분율을 계산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. 즉, 이쪽 그래프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파 CO2가 되겠고, 가운데 있는 그래프도 알파 HCO3- 그리고 이것도 알파 CO3E-, 이 세 개의 화학종 분포가 변화하는 pH에 따라서 어떤 구간에서 가장 주요한 화학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가장 주요한 화학종이 됩니까? pH 대략 8 이 정도 되겠죠. 즉, 우리가 흔히 pH 한 7에서 9 사이, 한 7.5에서 한 8.5, 그 중성의 pH 구간에서는 탄산수소 이온이 가장 주요한 화학종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. 또
pH가 높은 구간에서는 약 한 11 이상, 높은 구간에서는 탄산이온이 주요한 화학종으로 작용을 하고, 또 마찬가지로 pH가 이렇게 낮은 구간, 한 5 이하, 이 낮은 구간에서는 이산화탄소, 즉 이온화되지 않은 이산화탄소, 여기에는 물에 녹은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탄산이온의 합으로 나타낸 거죠. 그것이 이러한 pH 영역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화학종의 몰 분주를 알게 되면 우리가 특정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물에 투입되었을 때 각 화학종의 농도가 어떻게 될지, 그리고 주어진 pH에 따라서 각 화학종의 농도가 어떻게 분포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러한 그래프들, 이 그래프를 우리가 엑셀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, 물론 다른 툴을 활용할 줄 아는 학생들은 다른 툴을 활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뒤에 나오겠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.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간단하게 엑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엑셀 시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KA1과 그리고 KA2 상수값을 이 셀에 지정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본 예제는 CO2 분율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계산을 했죠. 그래서 수소이온과 KA1, KA2 값으로 다 나타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알파 CO2에 들어가는 값은 요 H 플러스, 즉 몰 농도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에 표기할 그 단위는 pH이기 때문에 먼저 pH를 0부터 14까지 쭉 설정을 합니다. 손으로. 편의상 여기서는 2부터 설정을 하는데 2부터 각 0.1 스텝으로 보는 것처럼 쭉 14까지 우리가 값을 넣습니다. 자, 그러면 pH가 결정되어 있으면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. 보는 것처럼 만약에 pH가 2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이 값은 pH는 10의 마이너스 2성이 되겠죠. 로우를 없애려면 10의 밑을 각각 써주면 되겠죠. 자, 그렇게 해서 H 플러스 이온의 몰 농도를 14까지 쭉 다 결정을 다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,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알파 CO2 값은 지금 이 값은 여기 나와 있는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, 여기 있는 알파 CO2의 이 수식을 엑셀에 같이 넣습니다.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H는 이거죠. 이거 H, H, 요 H, 그렇죠? H가 이 값이죠. 그리고 요 KA1, 그리고 KA2 값은 여기 셀에서 각각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알파 CO2 계산을 해서 쭉 밑에까지 드래그를 하면 밑에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알파 HCO3 마이너스 그리고 알파 CO3 마이너스 이가 요 두 개는 직접 이런 식을 유도를 해서 앞에 했던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을 쭉 같이 진행을 합니다.